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9월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또 부산에서 드론 강의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원 선생님께서 기꺼이 또 재능 기부를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쳐주시죠.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때 우리 단톡방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영상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라는 멘트를 제가 살짝 달긴 했는데 우리 이재호 선생님이 저의 드론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남편이랑 몇 달 전에 시작했던 그 드론을 이재호 선생님으로부터 티칭을 받고 남편은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이제 살방살방 좋아지고 있어요. 자꾸 연습을 하니까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찍으니까 그냥 적당한 화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배경이. 특히 또 가을에는 찍는 곳마다 다 그거 자체가 이제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쪽 우리가 드론이라는 요 파트도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는 사람이라면 좀 점령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0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재훈 선생님 귀한 말씀 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담아 보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데디쌤 이재훈입니다. 드론 강사 우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한쌤 이 소통의 방에서 제가 이렇게 드론을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또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아마 운전 면허증처럼 드론 면허도 아마 소지를 해야 될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날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고요. 잠시 이제 제가 제 소개를 이제 하자면 저는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니다가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드론 이제 강사를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제 드론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알려지기가 시작한 게 아닌 2011년도부터 이제 살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거를 빨리 받은 사람이 이제 뭐 이제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이제 가수 김건모가 유일하게 이제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2014년도 15년도 그 사이에 완구용 드론으로 날리고 하는 거를 TV 방송에서 이제 알려졌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이제 알기 시작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김건모가 나와서 드론을 날려서 낚시도 했고 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드론 자격증을 따서 방역을 하게 되면 이제 농사 질 때 이제 농사 짓는데 농약을 치게 되면 연봉 1억이 된다. 우와.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2014년 15년 요 당시에 그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 방송을 저도 봤어요. 그거 재밌겠다. 완구형 드론은 이렇게 이제 날리면 재밌는데 이제 막 낚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드론으로 하니까 그거 괜찮겠다. 근데 연봉 1억을 농약 치고 이러면 연봉 1억을 받는다는데 해서 저도 이제 자격증에 도전하기 시작했죠. 이제 시작을 했죠.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마다 나가서 10개월 걸려서 이제 지금의 일종 작년 이제 2021년 3월 1일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서 1종, 2종, 3종, 4종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는데 그 이전에는 그냥 종이 없이 그냥 드론 자격증만 이렇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1종과 똑같은 그런 했고 저도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연봉 1억에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무엇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면허증도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보면 야너 운전면허 몇 년 땄노?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일찍 딴 걸 이제 경력으로 치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제가 8,400번 정도 됩니다. 8,400명째 이제 자격증을 따고 지금 현재는 한 3만 명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몇 번이고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 장롱 매너라, 우리가 운전면허도 장롱 매너라도 오래 따놓고 있으면,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제 8,000번이다 이러면, 16,000번, 막 2만 번 되는 사람들은, 와,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연봉 1억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해서 이제 강사도 하는데, 사실은 재능 기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때는 제가 16년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나서, 18년도에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나서 일반 그런 게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드론 뭐 강의를 한다 그러면 드론 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왕구용 드론을 10대를 구입을 해서 실제 이제 들고 가서 이제 그 재능 기부를 많이 했죠. 제가 지금 이 그 프로필 이거를 실제로 재능 기부까지 적게 되면 A4 한 요거 표지하고 해서 한 석 장 정도는 예, 적어야지 아마 그 다 채워질 겁니다. 재능 기부까지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2020년도에 이제 저한테 불행이 닥쳤고 2년 정도 쉬었고 또 이제 2년 쉬고 나서 맨발 걷기 하고 또 맨발 걷기를 하면서 조한 선생님 만나게 됐고 유튜브 하게 되면서 약간 감각을 또 익혀서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2022년도부터 1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오늘 목차는 이제 그 제가 세 개의 차트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드론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한 질문을 한 세 분만 받을 겁니다. 딱 정해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 차트 두 번째는 이제 드론 종별 내용하고 이제 취업 전망, 직업의 종류, 지미 활동을 어떤가 한다 이런 하고 차트 3에는 이제 사종 시험에 관련된 부분하고 이 지금 이제 읽어보면 무엇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보이고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만 이야기한다. 요거 답을 유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얘기해도 돼요? 예. 예를 들면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으면 자, 길 가면 그 차만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하고 싶어서 드론이 보이는 거고 이제 하지 않으려면 핑계를 자꾸 하지 않는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50% 맞았습니다. 50%. 아깝다. 이게 이제 그 베트남의 속담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현실에 굉장히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메모를 해 두셔서 써먹어도 예, 충분히 됩니다. 제가 이제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뭘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관심? 방법? 방법입니다. 뭘 하려고 하면 계속 방법을 찾는 거죠. 이 방법도 찾고. 핑계네, 핑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50% 맞췄다는 얘기는, 예, 변명만 한다는 거죠. 하기 싫으니까. 자꾸 학생들 변명하면 하기 싫으면 변명만 한다는 거죠. 핑계도 뭐,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변명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도 보통 이제 뭘 하려고 하면 이제 방법이 보이고, 안 하려고 하면 변명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는 또 막아놨습니다. 드론으로. 여기에는 이제 답이 있는데 조종사가 비행체에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 형식으로 자율 비행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드론이라는 거는 이제 이건 질문을 안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여주면 답을 먼저 보여주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드론이라는 거는 요즘에는 드론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인항공기. 예. 무인항공기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무인항공기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무인항공기에는 고정익이 있고 회전익이 있고 멀티콥터가 있습니다. 고정익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 입자는 날개입니다. 날개.
한문으로 쓰면 날개. 이제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날개 입자입니다. 이 날개입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는 날개라는 거죠. 그럼 이 요거는 뭐겠습니까? 아, 저 최은주 선생님 아시는 거? 그게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거네요. 예, 예. 날개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그냥 정해진 대로만 가는 거? 아닌가요? 비행기 타보셨죠? 네. 뭐 제주도 가든 뭐 외국을 나가든 혹시 저 옆에 그 민간 항공기 날개에 타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여기 없죠. 좌석에 앉았는데 날개가 음. 보이는 쪽 아, 예, 앉아봤죠. 앉아봤죠? 네네. 그게 고정익입니다. 그게 날개가 아, 동체에 붙어 붙어 있는, 있는 거? 예, 붙어 있는데 그 날개 그 좌석에 앉아서 날개를 쳐다보면 날개 뒤쪽 편에 보면 이제 제가 제 이 손바닥을 보면 날개가 이렇게 맞아, 맞아요. 입니다. 예. 이게 이제 방향타입니다. 요걸 기울기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고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날개가 붙어 있는데 뒤에 조종기만 이래 있다는 거죠. 이 고정익은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전익은 뭘까요, 그러면? 류를 이제 해전익 민 항공기라 그럽니다. 이게 사람이 타지 않는 겁니다. 사람 타는 거 말고. 예.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고정익도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멀티콥터는 이제 오늘 배우는 요 멀티콥터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제 내용에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있는 드론의 종류가 있습니다. 드론의 종류도 또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드론이 날개가 3개짜리가 있고 보이죠? 그 다음에 4개짜리가 있고 6개짜리 이렇게 8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짜리는 뭐라 하느냐 4개짜리는 뭐라고 하느냐 6개짜리는 뭐라고 하느냐 8개짜리는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날개가 3개면 이제 트리오라고는 하는데 자 뭐라 하느냐면 트리콥터라고 합니다. 트리콥터. 이거 억수로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헬리콥터. 잘해주시네. 예. 그 다음에 날개가 4개는 예. 커터였나? 커터? 4등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커터인가요? 커터. 네. 커터콥터. 커터. 자, 콥터는 이거 우리나라 이제 뭐 헬리콥터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같은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요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프롭이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어렵죠. 뭐 처음 어렵게 이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6개짜리는 헥사라 그래요. 헥사는 뭐 그리스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랍니다. 숫자 6. 헥사가 그리스어로 헥사가 6이랍니다. 여기는 8개입니다. 여기 보면 날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8개는 뭘까요, 그러면? 문어 다리가 몇 개예요? 8개. 예, 8개 맞아요. 그래서 뭐, 문어를 영어로? 옥토퍼스. 옥토퍼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름이 세워진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느냐 이 말이죠. 이 프로만 이게 이제 돈 닦여서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제일 비행을 하기가 힘든 게 헬기예요. 헬기는 프롭이 1개가 돌잖아요. 헬기는 이제 프롭이 1개가 도는데 한쪽 방향으로 돌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동체가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맨 꼬리에 보면 프롭이 조그만한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공제, 그죠? 그거를 이제 잡아주기 위한 굉장히 어려워요. 헬기 조정은 GPS 모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 센서가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조한쌤 가만히 있죠. 기체가 가만히 있습니다. GPS 모드고 자세 제어 모드라는 게 있어요. 자세 제어 모드는 위치는 가만히 이제 고도는 유지를 하는데 얘가
다른 것보다 센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아무 때나 가요. 자세 제어 모드는. 이게 수동 모드는, 자세 제어 모드는 액티 모드라 해가지고, 그 애티튜드라고 이제, 내가 잡아줘야지 이렇게 되는 센서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잡아줘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고, 이제 수동 모드라고 있는데, 이거 매뉴얼인데, 이거는 우리 그 레이싱 드론 있죠. 혹시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이싱 드론은 수동 모드입니다. 센서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GPS 모드에 이제 GPS 모드를 이제 비행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이제 쉽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촬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륙을 해서 가만히 서 있는 이유는 자이로 이제 가속도 센서 때문에 그랬는데, 오토바이가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주행 중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재미 한국인이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똑똑하죠? 우리나라 사람. 자동차를 반으로 줄인 것처럼 생긴 오토바이입니다. 차문을 열고 사람이 타더니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두 개의 바퀴로 움직여 넘어질 것 같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토바이에 끈을 매달아 트럭으로 당기자 살짝 흔들리더니 이내 균형을 되찾습니다. 자동차와 충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밑바닥에 장착한 특수 장치가 스스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So if you're wondering how to keep balance, we have a patented technology. We use gyroscopes to actually keep the vehicle upright. So it makes it untippable. So you need a baby elephant to knock it 우리 over. 한국 사람입니다. 최대 2명까지 탈 수 있는 이 오토바이는 전기로 움직이며 220V 전원에 2시간이면 완전히 충전됩니다. 속도는 시속 160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 오토바이는 빠르면 올해 안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드론 비행을 위한 조종자 안전수칙인데, 이 안전수칙은, 이 드론은 사실상, 이게 우리 일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살인 무기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해치려면 그냥 드론으로 날려서 그냥 해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있는데,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는 드론을 비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비행을 해야 하는 시간. 자, 이거는 바나나를 벗겨보면 일출 후? 일출 후, 그러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 거의, 밤에는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비행은. 근데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필요로 하면? 허가를 받아야죠. 특별 득한 후에 하시면 됩니다.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이 고도가 있어요.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 높이를. 요거는 150m입니다. 우리 지금 포항에 비행장이 있죠? 네. 네, 포항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포항의 주변 관제권의 비행 금지 거리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 뭐, 둘다 10km. 관제권에서 중심에서 9.3km입니다. 9.3km 안에는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소 있죠. 지금 그쪽으로 올라가면, 포항에서 내려오면 고리, 월성,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월성이죠. 올라가면. 원자력 중심으로부터는 몇 킬로일 것 같아요? 공항보다 멀 것 같죠? 이게 멀어요. 18.6km예요. 이게, 네네네. 18.6km 정도 반경, 18.6km 안에서는, 비행 금지고, 촬영도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드론을 날릴 때 이제 비행을 하지 않는 곳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제 곳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드론을 비행할 때, 왜 비행, 이게 참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 나도 답을 모르겠어요. 뭔지. 드론 비행을 할 때 왜 비행 금지? 이게 뭘까요? 독소리. 드론은 내가 잘 날린다 해서
내가 날린 드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잘 나와가지고 이제 좀 잘 돼 있지만, 그전에는 정말 눈에서 멀어졌다 이러면 찾기가 힘들어요. 내 드론이 어디가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예,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가시범위 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한다. 그거는 이제 물론 잘 날리면 뭐 어디로 보내놔 놓고 그냥 그 저 화면 모니터 보고 막 다시 조정해서 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처음 보일 때는 가시범위는 벗어나면 안 된다. 차 운전이나 이런 거는 음주는 당연히 안 되고요. 이 조종자가 지금 현재 요 사항을, 준수 사항을 어길 때는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이 얼마냐면 많죠. 2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자, 드론 자격증 없이 몇 킬로 이상의 드론을 비행할 수 없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4종을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드론 자격증 없이 250g 이상. 보통 이제 그 드론이 왕구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250g이 넘지를 않습니다. 왕구용은. 예, 왕구용은 넘지를 않는데, 일반적인 이제 그 촬영용, 그게 카메라가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거의 250g이 넘는다고 봐야죠. 그때는 4종을 따야 됩니다. 지금 뒤에 가면 이제 그 4종 자격 조건이 이제 따야 될 자격 조건이 있는데 250g인데, 요것도 이제 이거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이 넘는 자체 중량 150g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5kg 이상 150kg 이하는 이제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농약 치는 드론이죠. 농약 치는 드론, 그 다음에 택배하는 드론, 이런 거는 무게들이 굉장히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총알을 단 드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일종을 취득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그와 뭐 특별하게 이제 그런 관련이 없으면 거의 4종이면은 웬만한 거는 다 이제 촬영할 수 있고, 그런데 최대 이륙 중량이 250g 이상 2kg 이하입니다.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여기는 여기 소통 해방에는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라서 촬영을 이제 주로 하시기 때문에 촬영용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4종은 필히 하셔야 되고, 4종은 또 이제 따는 시험을 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어렵더만 쉬운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면 어려워요. 총 20문제에 60분을 시험을 치면 합격을 할 수 있겠죠. 뭐 어떤 방법으로든. 아까 방법은 아까 봤죠.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잖아요. 1시간 안에 20문제 못 풀겠어요? 다 풀어요. 공부해가면서도 다 풀어요. 근데 이제 7과목을 일단 6시간 정도 해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나면 학과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7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2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3종은 비행시간이 6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비행시간 6시간은 일반 전문 교육기관에 가야지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최저가 한 60만원? 요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많이 안 하는데, 2종을 이제 안 하고 패스하고 그냥 1종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드론으로 더 좀 낮게 하려 그러면 1종 따고 교관 시험 쳐서 또 이제 요런 자격증 따려고 하는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드론 자격증 지역 전망인데 지금 이제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민간기업, 국방분야,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 아까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민간기업에서는 이제 지금 뭐 택배, 물류산업, 방송예술, 농업 이런 데 쪽에 이제 많이 이제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하고 있는 분야도 있어요. 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새로 이제 막 지금 이제 드론으로 하는 것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은 일단은 취득을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뭐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나면 뭐 할까 해서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국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우리 이제 뭐 손주 뭐 손녀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드론 전투 비행단에서는 이제 육군에서 실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부사관도 이제 많이 이게 지금 이제 드론 부사관이라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국방 분야라서 제가 이제 더 깊이는 이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공공기관은 이제 우리가 소방본부에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드론으로 사용하는 이제 부분이고 세관도 이제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 먼저 드론을 띄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배에 이제 뭐 수상한 김새가 있거나 이런 것도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 경찰청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드론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면 이런 거는 이제 또 가산점이 보통 뭐 3점 이렇게 주어지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부사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 산림청, 기상청 이런 데도 이제 지금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으로 우리가 이제 기압이나 뭐 서리가 내린다 이랬을 때 드론을 띄워서 몇 메다를 띄워서 뭐 그때 몇 메다를 띄운 상태에서 뭐 기압이나 이런 게 어떻는가를 이제 드론으로 측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이야기만 듣고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니까 내용만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제 앞으로 드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드론의 이제 자격증을 이제 사종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이제 직업군이 있고 일종을 따야지 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 거니까 제가 이제 막 크게 대분류를 해서 이제 한 4가지만 안전진단, 임업, 인명구조, 건설현장 이렇게 이제 한 4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안전진단 하는 데는 이제 요즘에는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가스 누출용. 예, 이 드론을 띄워서 이제 가스 누출 현장도 이제 확인을 하고 고층 건물 이제 고층 건물에 웬만하면 이제 옛날에는 사다리 차를 놓고 막 올라가서 벽면에 건강 확인하고 그랬는데 드론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재난재해 현장 진단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만약 이번에 참 포항에 이렇게 재난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태풍으로 뭐 이런 것도 이제 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데도 이제 드론이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조치를 취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다리 안전도 이제 확인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다음 임업 쪽에는 지금 실제로 이제 하고 있어요. 병충해 감시도 하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화재 감시도 이제 드론을 띄워서 하고 산림 방제도 실제로 이제 밀양 쪽에는 산림 방제를 실제로 이제 밀양시에서 직접 드론을 날려서 산림 방제도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병충해도 드론으로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뭐 기술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기술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개발을 잘해서 이런 거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내더라고. 드론으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임업 쪽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인명구조 쪽에도 이제 봤죠. 뉴스에 보면 이제 건물 화재 났을 때도 드론 사람이 볼 수 없는 쪽으로 드론 날려서 사람 있는가 확인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해상에 물에 빠진 사람도 튜브를 드론에 매달아서 가서 투하시켜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행 중에 실종자 물론 뭐 이제 육지에서 개를 풀어서 뭐 이제 이렇게 사람도 찾기도 하지만 드론에 이제 열 감지기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이제 날리다가 이렇게 사람 찾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119에서 많이 하죠. 지금도 실제로 이제 119에는 소방관들이 드론 자격증을 지금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런 것 때문에 또 실제로 이제 화재 났을 때 드론으로 이제 확인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제 건설 현장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드론 재고로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그 보는 게,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그러면 사실은 보통 아파트를 딱 짓고 나면은 내가 몇 층에 갔을 때 뷰가 어땠는지 보고 싶잖아요. 근데 건물이 안 올라갔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방향은 나와 있어. 그러면 드론을 그대로 띄워 올려서 몇 미터 딱, 예를 들어서 보통 한 층이 3m, 뭐 3m를 잡고, 그러면은 내가 뭐 20층이야 이러면 그 드론을 60층을 딱 올려서 뷰를 보는 거죠. 아, 좋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아파트 이제 내가 신청도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드론으로 청량도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그 건설 현장 같은,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전후에 이제 사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드론으로 이제 항공 촬영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이렇게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전 진단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진행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취미 활동을 이제 드론으로 하는데,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촬영을 요즘 이제 하고 있는데, 촬영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촬영은 무조건 자격증 소지를 해야 됩니다. 자격증 소지를 해야지 그 허가 신청을 할 때 자격 남바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 남바가 없으면 촬영 허가가 안 단다. 그거는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행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군사 지역이나 이런 데도 이제 촬영 허가도 받아야 되고, 요런 거는 이제 드론 원스톱에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축구인데, 제가 이제 저는 드론 축구 이제 지도자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심판 자격도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드론 축구가 굉장히 이제 지금 핫한, 드론의 핫한 이제 그건데, 그냥 일반 축구 종주국이 어디입니까? 종주국이? 아십니까? 브라질? 어? 브라질? 아닌가? 브라질? 또? 영국! 그렇지요. 영국이죠. 영국. 야. 축구는 종주국이 영국입니다. 음. 드론 축구는 종주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오, 그래요. 우리나라입니다. 태권도가 종주국이 우리나라죠. 네. 두 번째로 이제 드론 축구 종주국이, 드론 네. 축구가 종주국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어디냐? 전주입니다. 전주. 오. 전주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드론 축구 지금 이제 월드컵도 열릴 예정이고, 앞으로 이제 지금은 민간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국가로 넘어가서, 올해 국토교통부 장관배도 이제 서울 오척동 그 야구장에서 드론 축구를 국토교통부 장관배를 했었어요. 네, 했고, 이제 이거는 드론 축구는 이제 물론 취미 활동으로도 되지만, 드론 축구 팀을 만들어서 만약에 1등, 2등, 3등 안에 들어서 사관으로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산점을 받고 갈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도 포항에서 드론 축구 유소년도 했었어요. 네, 유소년 대회도 했고, 드론이 아마 포항이 아마 맨발 걷기가 뭐 대구 다음으로 이렇게 잘한다고 포항도 있지만 실제로는 포항이 더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드론 축구도 종주는 전주지만 아마 우승하고 이런 걸 보면 포항이 굉장히 뛰어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이거는 가져봐도 괜찮다. 이건 나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나이 막 70부터 팀 500만이 있으면 돼요. 감독을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모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혹시 압니까? 우승하면 또 상금 받고 이렇게 하고. 그 취미 활동에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켜놓은 거는 사실은 안 열려 하다가 내지 말지. 오늘은 이 계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을 제가 이제 찍은 걸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이제 뭐 내가 좀 그렇고
지금 나오는 드론을 가지고 제가 직접 조종기를 들고 제가 맨발 걷기를 하는 걸 찍을 수 있어요. 그 아마 조한 쌤은 봤을 거고, 재우수 쌤도 봤을 거예요, 아마. 내가 그게 드론이었어요? 네, 운동장에서 이렇게 돌 때, 네네. 이렇게 들고, 예, 막, 이런 게 이제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건데, 이런 이제 유튜버도 이제 일반 카메라도 이제 촬영 기법도 있지만, 드론도 촬영 기법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이제 접목시켜서, 유튜브를 하면 퀄리티가 높아지고, 또 이제 혹시 압니까? 조한 쌤을 능가하는 이제 또 유튜버가 돼가지고, 또, 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냥 카메라만 작동을 하는 것도 이제 좋지만, 드론으로도 찍어서 같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해서, 편집해서 사용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선생님 블로그 있죠?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드론 촬영 기법은 없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로 이제 톡을 주시면, 이제, 어떤 거는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한 10가지 정도 촬영 기법이 있고, 그냥 평상시 쓰는 거 한 5가지 정도 이렇게만 해도, 일반인들은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배움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가 이런 모양이 뜹니다. 이런 모양이 뜨면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면 또 수강 신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에 들어가셔서 들어가면 이번에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요 내용이 나오는데 요 내용이 뭐냐면 무인 동력 비행장치 4종 무인 멀티콥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 보면 헬리콥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신청 딱 들어가면 내 강의실이 나와요. 그러면 7가지 과목을 6시간 만에 다 하면 돼요. 그거는 날짜가 이제 며칠까지 하라고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강의만 다 듣고 나면 이론 시험을 칠 수 있는 이제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 다 치고 나면 합격하면 이제 이 수료증이 나오는데 요게 자격증입니다. 4종. 이게 4종. 요거 출력을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이재원 선생님은 바로 읽었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말하자면 1종이죠. 지금 그때는 1종이라고 없었고 저희들은. 드론도 비싸던데요, 금액이? 드론은 이제 조금 이제 보통 방송 쪽에서 사용하는 요즘 보면 예능 쪽에서 사용하는 거는 보통 한 700만 원, 800만 원. 예. 비싸네요. 작은 거 한 300만 원대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방송 촬영은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는 적게는 한 60만 원, 70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한 300만 원대까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드론 이제 저는 이제 드론 강의를 이제 하는 거라서 저는 이제 드론이 3대가 있는데 한 대는 한 1000만 원짜리, 한 대는 400만 원짜리, 한 대는 200만 원짜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굳이 업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굳이 큰 거 필요 없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부족하지만 또 이래 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또 더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할게요. 마이크는 우리 조한 선생님에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간 반 정도 뜨겁게 강의해 주신 이재원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40분 그랬는데. 아니 벌써 1시간 반 지났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한 23분인데 어영부영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네요. 아이고, 어찌됐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용호 선생님 아까 드론에 대해서 좀 문의할 게 있으신 것 같았는데 질문 없으세요? 저도
집에 애기들이 있어갖고 옛날 어렸을 때 한 10년 전에 왕구를 한 5만 원, 10만 원짜리 샀는데 네. 자, 그것도 유행이더라고. 한창 그때 드론 막 운동장 날리다 이러다가 좀 뜸하더라고. 그리고 저도 뭐 유튜브 찍으니까 농사 짓는 거 위에서 한번 이래 촬영하면 어떻겠나 생각 드는데 그거 좋죠. 예, 뭐 너무 좋죠, 쌤은. 하는데 그래 중고라도 한 날개 떨어진 거 한 개라도 있으면은 한 개. 날개 떨어진 못 날잖아요. 날개 떨어진 거 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해요. 드론으로. 그다음에 드론으로 이제 위에서 촬영을 시켜놓고 사실은 혼자서 이렇게 막 두 가지 촬영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띄워놓고 녹화시켜놓고 이제 손으로 막 촬영을 이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가니까 막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것도 하더라고. 자기가 사는 동네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10년 뒤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냥 요즘에는 뭐 인공위성도 좋지만 자기가 직접 이제 소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찍더라고요. 직접 찍어서 그렇죠. 이제 동네 발전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그 소장의 가치도 있어요. 나중에 역사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더라고. 농사 짓는 분도 그렇게 소장해서 보관하시면 녹화해서. 우리 김영호 선생님은 바로바로 찍어서 소장할 것까지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에 빨리 유튜브 바로 올리시니까. 그게 소장이에요. 그게 소장. 김영호 선생님 저장을 찍어놓고. 진짜 부지런하세요. 한 번씩 그러게요. 보면 해놓고 또 가서 얼른 하는 거 보여주고 또 다시 와서 하고 이게 보통 노력으로는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시청자들이 다 진심이 통해서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김영호 선생님 나중에 우리 이재호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셔서 어떤 구입할 수 있는 뭐 경로나 이런 좀 팁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이재호 선생님 오늘 주셨던 그 내용들이요 너무 알짜배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뭐 사정을 따긴 땄지만 땄어요, 선생님? 아유 컨닝했다니까 컨닝. 우리 남편의 공이 컸다니까요. 공부 제대로 못하고 이제 남편이 많이 거들어져서 어구야고 이제 턱걸이에서 겨우 이제 합격이 됐는데 그거 외에 오늘 같은 내용은 진짜 들을 게 많고 메모할 것도 많네요.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학생들에게 또 안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 오늘 교육이 어떠셨는지 가볍게 후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원주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뭐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드론만 들어봤지. 뭐 이게 높이가 있다, 뭐 이런 가시, 거리 이런 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냥 이거 그냥 뭐 띄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쉽지 않아.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정말 이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어디 가서 들어보겠어요. 맞다, 그죠.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드론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그룹으로라도 오케이가 되면 우리 이재호 선생님 하루 좀 모셔서 해도 되잖아요. 하루가 돼요? 아니 우리 남편은 그때 유튜브로 미리 사전에 좀 공부를 하고 하니까 하루만 해도 되더라고요. 남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정을 일단 따고 유튜브를 통해서 좀 사전 지식 그다음에 유튜버들이 얘기해 주는 걸 좀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오면 이재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들릴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뭔 말인지를 몰라서 못 듣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날 잡아서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들 바쁘시잖아요. 재훈 쌤도 또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쉽지 않은 마음이니까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케이가 되면 저한테로 또 말씀을 주시면 제가 또 이재훈 선생님이랑 협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상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남편 살방살방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어떤 모습이어도 일단 위에서 찍는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화질도 끝내주고. 그래서 드론 요거 하는 거 안 하는 거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드론도 조금 마음속에 한번 비전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적절한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김명희 선생님 아까 먼저 시킬 걸 지금 남편분 밥 차려준다 한다 그가 늦게 메시지를 받네. 저는 그 둘째 아들이 드론을 촬영하고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하는구나 라고 했지 제가 직접 배워볼 생각은 못 했는데 그때 헥사콥터인가 그 아까 있었잖아요. 6개짜리. 지금도 있어서 한 번씩은 내보는데 선뜻 이렇게 안 가더라고. 조종이 힘들어가지고 찍기는
해보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많은데 오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촬영 기법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 팁을 알고 싶었는데 조금 네. 저희가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룹이 되면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박진옥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박진옥 선생님. 오늘 오후에 라이브 방송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틀어놓고 계속 경청했거든요. 아유, 네. 정말 적재적소에 여기 참여하게 돼서 저희 너무 반가웠고요. 네. 저한테는 항상 대단하십니다. 항상 앞서가십니다.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뵙고 싶네요, 이대원 쌤도. 예. 김명호 선생님,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안 해보신 분들이 제가 해본 경험을 간접 경험 해보면은 이 드론을 운동장에 어디든 간에 뭐 들판에든 딱 놔놓고 조종관에서 그때 제가 이걸 두 개를 밀면 뜯는 걸로 이륙한 거 기억났어요. 프로펠러를 딱 켜놓고 딱 밀면은 그 드론이 땅을 박차면서 소리가 엄청 커요. 망 하면서 땅을 박차고 쫙 올라올 때 그 희열 있잖아요. 제가 안 타봤지만은 이야 그 느낌이 쫙 올라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진짜 신기해. 막 가슴 뿌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몰라 이제 스마트폰으로 폰이랑 같이 연결되면은 위에서 보는 화면이 내 스마트폰에 떠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야 이거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내가 뭔가 이 큰 걸 뭐 조정한다는 그 느낌도 들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좀 더 늦기 전에 뭐 그런 체험도 한번 해. 근데 좀 3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네네네. 네, 그때 우리 애들 할 때 한 10만 원짜리 샀는데 근데 그것도 카메라까지 다 장착돼 있더라고. 중에서 회전 빙빙하고 너무 멀리 눌러버리니까 조정이 안 되니까 저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리고 안 와요? 야, 복귀 회기 기능이 있는데 회기 기능이 없는 걸 사놓다 보니까 날아가더라고. 근데 좀 비싼 거는 바람이 좀 불면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해가지고 썼는데 싼 거는 바람 정량을 받으니까 비행 시간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3분, 4분 되니까 배터리 다지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났었어요. 비싼 게 쓰라 아마 그런 게 화질이라든가 아니면 채공 시간 같은 것도 좀 길게 내는 생각 들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좀 드네요.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자, 재원 선생님이 그 전에 촬영하셨던 그 부산 해운대 운무 있고 이러한 막 굉장히 장관인 영상들이 좀 꽤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링크를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재원 선생님. 그 링크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 영상을 좀 감상하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들 바쁘실 텐데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달 소통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달도 좋은 교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